네, 첫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인헤리턴스, 여기 있는 인헤리턴스 릴레이션십에 기반을 둔 것이 되겠습니다. 인헤리턴스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다른 타입의 클래스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겁니까? 예, 슈퍼 클래스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 이렇게 되게 되겠고요. 예를 들면 이것은 또 다른 이름으로는 is a relationship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person is a customer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customer는 is a person이 되겠습니다. customer라고 하는 것은 person의 한 종류인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같이 되겠고 화살표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customer에서 person으로 가겠습니다. 스페셜라이즈 서브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제대로 그려볼까요? 이게 이렇게 할로우 포인트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From subclass to superclass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게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방향일게 제너럴라이제이션 방향으로 되겠습니다. 커스터머에서 person으로 제너럴라이즈 되는 것이지 person이 커스터머로 제너럴라이즈 되는 것은 아니고 스페셜라이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커스터머에서 person으로 이 디렉션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특징적인 모습은 뭐였다고 하겠습니다. 할로우 트라이앵글 쉐입이라고 하였습니다. 끝에 달린 요 모양이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부분 요 할로우 트라이앵글 쉐입이 요 제너럴라이제이션 릴레이션십의 이제 뭐 특징의 모습이 되겠고, 예를 들면 이것은 베이스 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person이고 리프 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파 커스터머, 코 커스터머 되겠습니다. 리프라고 하는 것은 이 person의 맨 끝에 있다, 잎사귀들이다. 이게 만약에 줄기라고 하면 저 줄기 끝에 달린 잎사귀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헤리턴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의 모든 관계는 인헤리턴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내셔널 레지스트레이션 넘버는 커스터머에도 있는 것이고 임플로이에게도 이미 어트리뷰트로 여기 선언되어 있지 않아도 이미 있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로그인이라는 것도 여기 선언되어 있지 않아도 여기 이 메소드 속에 메소드 리스트 속에 있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로그인이라는 것도 이 임플로이 메소드 속에 이미 선언하지 않아도 있는 것처럼 작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로그인 하나 더 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오버라이드가 되겠죠. 여기서 로그인 하면서 뭔가 입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메소드 시그너처가 정확히 동일하진 않고 인풋 파라미터 부분이 바뀌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밀러한 경우가 되겠죠. 메소드 오버로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앞에 있는 인헤리턴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알아봤고 이것은 인헤리턴스와 연관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배울 관계,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관계는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는 없습니다. 이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소시에이션 릴레이션십은 앞에 제너럴라이제이션이 is a 관계였다고 하면 이거는 has a 관계가 되겠습니다. has a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클래스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클래스가 뭔가 정보를, 아마 이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정보겠죠.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멤버 베리어블, 애트리뷰트 혹은 프로퍼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우리가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보시면 커스터머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리스트, lst 어카운트라고 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스트 모양으로 여러 개의 어카운트를 나중에 여기 저장을 하겠다. 심지어 여기 addBank 어카운트라는 메소드까지 넣어놓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개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수 있는 것이 커스터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 은행에 계좌 여러 개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용돈 계좌, 월급 계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하나의 커스터머가 여러 개, 하나가 원이 여러 개, 매니를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뱅크 어카운트 요 밑에 있는 것을 봅시다. 이것은 어카운트의 한 종류이겠지요. 어카운트의 한 종류일 텐데 여기 보면 스트링 어카운트 홀더라고 있겠습니다. 이 어카운트 홀더는 하나의 어카운트 커스터머를 우리 예를 들면 가리킬 수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데 커스터머를 나중에 받아서 여기다 커스터머라고 하는 클래스의 정보를 넣을 수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어카운트에 지금 이것은 리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어카운트에 한 커스터머 정보밖에 기억을 못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한 어카운트가 하나의 커스터머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has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떤 정보를 추가적인 정보로 필요로 하느냐 하면은 멀티플리시티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얼마만큼 복수개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커스터머가 여러 개, M개 가지고 있다. 하나의 어카운트가 한 개의 홀더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 어소시에이션 릴레이션십의 이제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심플 라인입니다. 이렇게 쭉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스가 있고 이렇게 해서 클래스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하는 심플 라인 요것이 바로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되 만약에 에러가 붙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플 에러가 붙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쭉 할로우 포인트 에러를 제 습관대로 또 그리려고 했네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심플 에러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a custom has reference to bank account. 하나의 커스터머가 이 여러 개의 뱅크 어카운트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의 뱅크 어카운트가 하나의 커스터머에게 뭔가 가지고 있다,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서 여기를 이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를 레퍼런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뭔가 우리가 멤버 베리어블에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들고 있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상호 이렇게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상호 연결이 된다. 상호 디렉션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서는 요렇게 양쪽으로 써주기도 하고 혹은 써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방향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가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심플 라인으로 되어 있거나 하면은 양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화살표는 내비게이션이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명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 라인은 이제 여기서 보신 것과 같이 태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면 has account라고 하는 어소시에이션이다. 즉 이 커스터머가 뱅크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다. 뱅크 어카운트는 누구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다. 이것은 이 양쪽의 어소시에이션 관계는 has account라는 어소시에이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요쪽에도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고 여기도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무엇이냐? 이 관점에서 이 has account 관계는 무엇이냐? 어카운트를 홀딩하고 있는 것이 되겠다. 그 다음 요쪽 입장에서 저것을 바라봤을 때 이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카운트를 이 커스터머가 홀드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요 멀티플리시티 얘기를 하였습니다. 요 멀티플리시티가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곱셈에 요 정확히 쓰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어로는 아스테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1과 아스테리스크가 되어 있으면 이건 어떤 관계냐? one to many 관계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many 여러 개를 들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여기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되나요? 요거에 하나가 커스터머 하나를 들고 있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스 코드의 구현과 동일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여기는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커스터머의 리스트가 달려 있어서 여러 개의 어카운트를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커스터머 하나에 여기는 LST 어카운트라는 걸 통해서 뱅크 어카운트가 여러 개 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멀티플리시티 스타가 아스테리스크가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뱅크 어카운트 하나는 커스터머를 여기 하나 들고 수 있도록 변수가 하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쪽에 있는 것이 하나에 연결되겠다 해서 여기 1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멀티플리시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소시에이션의 멀티플리시티는 다양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뭐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1과 곱셈이 이렇게 멀티플리시티 아스테리스크가 하나만 있는 경우를 지금 살펴보았죠.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에서는 아스테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종종 여러 개라고 하는 뜻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다고 하면 예를 들면 요런 건 뭐냐면 one to many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one to many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것은 무조건 상대방 쪽에서 이 클래스에 대해서 한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스테리스크만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면 zero to many가 됩니다. 즉 이거와 동치인 것은 무엇이냐? 제로 또 이렇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로 또 아스테리스크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하나도 없거나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커스터머 예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맨 처음에 컨스트럭터 딱 지났을 때 그때 이 리스트 어카운트에 뭐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도 없을 수 있다. 어카운트가 하나도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아스테리스크만 썼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은행 내부적으로 하나의 커스터머는 무조건 뱅크 어카운트 하나는 적어도 있어야 돼 라고 했다고 하면 one to many 관계가 돼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1이라고 한다고 했으면 적어도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계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좌는 존재하는데 계좌를 갖고 들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의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계좌, 막 데이트 통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통장에다가 돈을 같이 넣어가지고 뭐 데이트 비용으로 쓸 수 있죠. 공동 통장이 되겠습니다. 계좌 홀더가 여러 명도 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행에서는 무조건 한 명만 한다라고 했을 때 0명도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인이 없는 돈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계좌에는 적어도 한 명의 주인은 무조건 꼭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를 더 넘어갈 수 있다. 꼭 한 명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1이라고 하는 이런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설계도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 나중에 멤버 애트리뷰트를 멤버 바리어블을 정의할 때 그때 이게 쓰이는 정보가 되겠지요. 그다음 또 제로 원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도 없을 수 있거나 사인 안 될 수도 있거나 혹은 한 명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여기에 있는 어소시에이션 멀티플리시티 관계에 아무것도 없다, 적혀져 있지 않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무조건 하나, 1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소시에이션과 유사하지만 그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애그리게이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라이제이션 이즈요. 어소시에이션은 해저라고 했는데 이것은 해저, 여전히 해저긴 합니다. 여전히 해저인데 좀 추가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해저 관계를 조금 더 변형시켜 가지고 우리가 파트 오브 관계라든지 뭐 파트 홀 관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A family member is a part of family. 당연히 그렇겠죠. 패밀리 멤버는 패밀리의 하나의 파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끝이 안 나 있고 여기는 마른 목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게 선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을 경우에 어소시에이션 관계라고 했을 경우는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또 하셔도 됩니다. 이 노테이션에서는 패밀리는 여러 개의 패밀리 멤버를 가지고 있다. 적어도 그리고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패밀리 멤버는 내 가족이 속한 내 가족은 하나다. 사실 현실에서는 꼭 그런 것만 아닐 수도 있겠죠. 처가집도 있고 뭐 우리 집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적어도 하나가 있겠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애그리게이션 여기서 여기로 가는 어소시에이션 관계는 뭐 평이합니다. 여기 리스트 하나 있으면 되는 것이겠죠. 리스트가 있으면 되는 것이겠고, 이 패밀리는 멤버는 패밀리를 가르치는 그런 뭐 하나를 가르칠 수 있는 애트리뷰트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멀티플리시티도 그렇게 잘 정의가 되어 있죠. 특이한 부분은 이번에는 1에서 멀티플 아스테리스크가 되어 있는 one to many 관계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스페셜한 의미가 요 마른 목골에서 나오는 것일까가 궁금하게 됩니다. 이 패밀리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 가족이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패밀리 멤버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 아마도 없다. 그러면 패밀리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패밀리 멤버가 한 명도 없는데 패밀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지요. 그 말인즉슨 이 패밀리의 라이프타임은 패밀리 멤버의 뭐 명수에도 상관이 있는데 여러 명일 때는 괜찮지만 한 명도 없을 때 0명일 때는 패밀리의 라이프 사이클도 끝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만약에 애그리게이트 할 게 하나도 없을 경우 패밀리 멤버를 애그리게이트해서 패밀리를 만드는데 패밀리 멤버 애그리게이트 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패밀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로 다이아몬드 쉐입을 하는데 이런 패밀리 멤버가 완전히 없어졌을 경우에 즉 패밀리 멤버를 하나도 들고 있지 않은 패밀리는 이 패밀리 자체도 없애야 된다. 이것도 메모리상에서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정의하기 위해서 여기 애그리게이션 관계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종종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 애그리게이팅 하는 클래스가 이 애그리게이팅 하는 패밀리 클래스가 콜렉션 클래스일 때, 즉 이것을 콜렉트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클래스일 때 그런 것을 애그리게이션 관계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렉션 클래스의 라이프 사이클은 항상 콜렉티드 클래스가 있냐 없냐에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애그리게이션을 활용하게 됩니다. 즉 이런 설계가 있으니 클래스 데피니션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패밀리를 컨스트럭트하고 디스트럭트하는 코드가 있다고 하면 그 코드에서는 항상 패밀리 멤버를 관리를 해가지고 이 패밀리의 존재 유무를 체크해야 된다는 것이 이 설계가 명시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관계는 어떤 거냐면 디펜던시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디펜던시 관계는 상당히 쉽습니다. 이 디펜던시 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 유즈 릴레이션십이라고 부릅니다. 유즈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뭔가 다른 클래스를 임포트해서 거기에 있는 뭔가 메소드를 활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클래스를 애트리뷰트로서 멤버 베리어블로 보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소시에이션이 되었겠죠. 그런 거 아닌데 저 클래스에 좋은 메소드가 뭐가 있으니 그리고 내가 그걸 써야겠으니 그걸 활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use 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엔지니어는 calculator라는 것을 활용한다 라고 하는 그런 구문이 있고 그것의 구현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 엔지니어 클래스라는 것이 있고 평면도를 그리자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을 때 그때 그 속에서 메소드 속에서 calculator라는 것을 인스턴시에이션하고 이 calculation에서 뭔가 계산 메소드를 활용했다. 메소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calculator는 사라져 버리겠죠. 왜냐하면 이 메소드 내부에 있는 변수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 멤버 베리어블도 아니고 저장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calculator는 잘 활용되고 calculate something이라는 것도 잘 활용은 되겠습니다만은 저장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오로지 이 메소드가 여기는 이 메소드가 이것을 활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활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심플 에러가 되어 있는 이런 모양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디펜던시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로컬 베리어블 같은 경우로 쓰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뭐 여러 가지 리턴 타입이나 다른 식으로 쓰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뭐 멤버 베리어블로 관리되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유즈 관계가 대부분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뭔가 그 구현을 위해서 임포트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은 경우 디펜던시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다양한 클래스들을 한번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의 표현을 설계도를 읽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커스터머란 클래스에서는 두 개의 애트리뷰트가 존재하게 되겠죠. 여기에 두 개의 애트리뷰트가 존재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오더라고 하는 클래스는 어떻게 됩니까? 데이트와 스테이터스 이 두 개의 클래스가 존재하게 되겠고, 세 개의 메소드가 칼큘레이터 관련된 부분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커스터머는 하나도 그냥 처음 오가지고 아직 주문 안 해본 사람도 있겠고, 혹은 주문 여러 개 해본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로 투 매니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오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한 커스터머가 주문한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1이라고 하는 한 오더는 하나의 커스터머에게만 할당이 된다라는 그런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오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오더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즉 한 번 주문할 때 상품 주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더 디테일이 한 개도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오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그리게이션 릴레이션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애그리게이션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더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의 오더 디테일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개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또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것은 뭐가 되겠습니다. 라인 아이템, 즉 하나 한 열의 아이템이 되겠다. 오더 디테일이 되는 것이죠. 한 상품에 대해서 오더 디테일은 몇 개나 주문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이것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더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템 정보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 맞습니다. 하나의 아이템 정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아이템 정보에 대한 내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 지금 몇 개씩 주문할 건데 그게 어떤 제품에 대한 주문인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1이라는 것이 되겠고,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아이템이 여러 개의 오더 디테일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주문 안 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인기 제품은 여러 번 주문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로 투 매니 관계가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화살표 관계를 한번 잘 보십시오. 화살표 관계는 여기서 여기로 단방향에 이렇게 심플 에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이템 오더 디테일에서는 아이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아이템에서는 오더 디테일을 하나하나 다 저장하느냐?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더 디테일에서는 아이템을 명시할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아이템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지로 투 매니 관계 저장하느냐? 그거 안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더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페이먼트, 돈은 한번 받아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은 나눠서 여러 개, 이거 크레딧 카드로 이거 10,000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 현금으로 또다시 10,000원 또 드릴게요. 해서 20,000원 됐지요?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one to many 상황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는 하지만서도 자, 크레딧 카드 이걸로 하나 끌읍시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관련된 오더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페이먼트에 관련된 오더 하나는 존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소시에이션 릴레이션십을 여기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먼트는 무조건 어마운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크레딧 카드는 크레딧 카드 넘버가 필요하고, 캐시는 돈 얼마나 받았는지가 필요하고, 체크는 이게 뭐 어느 은행에서 나온 자기압 수표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내용이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돼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읽는 법까지 해가지고 이번 주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래스 다이어그램 읽는 법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또 반대로 이걸 그리는 법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어떤 시나리오가 주어지면 이것을 그릴 수도 있어야 되겠고, 특히나
예를 들면 우리가 건축물에 들어가면 대부분 어떤 식으로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다. 어떤 식으로 계단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 아키타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냐면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마치 템플릿 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더라 종종.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그래서 나온 것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런 브릿지 패턴, 팩토리 패턴, 어댑터 패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강의 자료를 보면서 아하 이런 식으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엮어가지고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 이 디테일을 만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